랜다나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정책론입니다. 정책론은 학개론 전반부의 마지막 파트이고요.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죠. 자, 요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쪽 보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거예요. 자, 학개론은 총 몇 개의 파트? 8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앞부분 처음에 배웠던 게 뭐죠? 총론이었죠. 두 번째 뭐다? 경제론. 세 번째는 뭐다? 시장론. 네 번째는 뭐다? 정책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총론은 난이도가 좀 쉬운 편. 난이도 하. 맞죠? 정책론은 뭐다? 난이도가 하. 왜?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경제론은 난이도가 뭐다? 중상. 좀 어렵죠. 중상 좀 어렵죠. 그래보다 요거는 개념 위주로 잘 공부하시고 플러스 뭐다?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맞죠? 계산 문제는 어디? 균형과 탄력성에서. 맞죠? 요거 두 가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전반부는 안 까다로워요. 전반부는 뭐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말씀 되니까. 근데 시장론이 까다로운 이유가 있죠. 뭐다? 후반부. 시장론 후반부 뭐가 나오죠? 학자가 나오죠. 학자 몇 명? 18명. 이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합니다. 시장론에서 학자 18명 중에서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죠? 계산 문제가 나오죠. 계산 문제. 맞죠? 계산 문제마다 3종 시리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그쵸? 우리 지난주에 했었어요. 요거 잘 보시면서 이번 주에마다 가장 쉬운 파트인 정책론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론 넘어와 주시죠. 자, 정책론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모두 몇 개인가로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죠. 왜? 불공정. 뭐라고? 왜? 불공정. 왜는 뭐예요? 외부 효과. 그래서 뭐다? 정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맞죠? 디귿과 미음. 보이시죠? 소비 배제성, 뭐다? 비배제성. 왜? 공공재니까. 비배제성. 소비마다 비배제성. 공공재에서. 그리고 뭐다? 정보의 뭐다? 비대칭성. 역시 뭐다?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뭐다? 두 개의 의무가 맞고요. 완전 경쟁의 뭐다? 불완전 경쟁시장. 민간자 아니고 뭐다? 공공재. 그리고 무임 승차자 문제 맞네요. 요게 뭐다? 공공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됐죠? 재화의 동질이 아니마다 재화의 이질성. 됐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3가지. 몇 개? 3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요. 아시겠죠? 1번 답 몇 번? 3개. 1번이었습니다. 정책론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외부 효과는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시장은 뭐다? 독과점과 규모의 경제. 됐죠?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 맞죠? 따라서 뭐가 생긴다?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는 거. 정보의 비대칭성은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래서 뭐다? 4가지. 왜? 불, 공, 정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2번 3개였습니다. 2번 넘어오시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일반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자, 요게 중요하죠. 비경합, 비배제, 동그라미. 맞아? 비경합, 비배제, 동그라미. 따라서 비용을 안 쓴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됐죠? 일반적으로 뭐다? 내구, 제2고. 오케이. 오래 쓸 수 있고. 잘라주시고.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한다.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한다. 이거 하나만 체크. 됐죠? 무임승차와 같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공공재가 대표적인 공공재가 뭐냐면 우리 그 공중 화장실의 휴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많이 만들어져요. 항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공공재는 뭐다?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체크. 자, 5번.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공공재가 뭐가?
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원은 쓴다고 해서 닳지는 않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좋겠죠. 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2번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번 넘어오시죠. 자, 3번 문제 하나만 별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써가지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따라주세요. 따라주세요. 요게 뭐다? 시장 실패 X. 교수님, 시장 실패가 아니면 무슨 실패예요? 요거는 정부 실패지. 정부가 괜히 개입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고 시장 실패는 왜 불공정이고 정부 실패는 뭐예요? 시장이 실패할 것 같네 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획은 틀렸다는 거. 2번입니다.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언제? 2006년. 맞죠? 재건축이랑 똑같죠? 부동산 실명제 언제? 1995년. 그래서 뭐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마다 더 느리다, 늦다, 도입이 늦다. 체크해주세요. 됐죠? 개발행위 허가제는 지금 하고 있지만 택지 소유 상한제는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리고.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 분양가 상한제와 개발 부담금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이 맞지만 개발 부담금보다 간접이라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체크해주세요. 그렇죠? PIR 집값. 프라이스니까 뭐다? 집값. 나누기 뭐다? 인컴. 소득. 맞죠? 소득인 겁니다.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하냐? 위에가 뭐다? 프라이스. 밑에가 뭐다? 인컴. 됐죠? 프라이스, 인컴은 주택의 지불 능력을 측정한 지표이다. 요거 한 개가 맞네요. 다음 몇 번? 2번 한 개였습니다. 요 문제 조심하셔야 되시겠죠? 요거 하나 복습하시면서 잘 봐주세요. 3번이 나몇 번? 2번 한 개였습니다. 자, 넘어봅시다. 자, 현재 법령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빼는 겁니다. 그럼 쭉 보세요. 자, 여기 별표. 여기 별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마다 개발권, 양도제. 두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세 번째, 토지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공한지세. 여기 5가지. 요거마다 안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하는 걸 골라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 하는 걸 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적어보세요. 안 하는 걸 뺍시다. 자, 실거래가 합니까? 네. 공공임대 합니까? 네. 분상제 합니까? 네. 공인개발 합니까? 네. 개발이 환수제 합니까? 네. 택지소유상한제 X. 토지초과세 X. 개발양도제 X. 토지비추제도 합니까? 네. 혹은 토지은행제도. 비추제 혹은 토지은행제도. 선매합니까? 네. 그마다 하고 있는 거 몇 개? 7개.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3개는 안 하고 있다. 나머지 7개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에 다음 몇 번? 5번. 7개였습니다. 자, 토지의 정책 수단 중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직접 개입 한번 골라보시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 하나만 별표. 여기 하나만 별표. 자, 정책 수단 크게 몇 가지? 3가지. 3가지. 이직간. 맞죠? 이직간. 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 개발과 양도제, 토지거래허가, 제, 각종 인허가, 제. 아시겠죠? 제 붙는 거. 아시겠죠? 체크하시고 이용 규제 했습니다. 간접 개입은 많이 적게. 그래서 말하고 조세, 금융, 행정지원. 그래서 뭐라고? 간접 개입은 초금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세, 금융, 행정지원. 아시겠죠? 요거 3가지마다 조금행입니다. 됐죠? 조금행. 됐죠? 조세, 금융, 행정지원까지. 요거 보시면 되겠고, 이용규제도 아니고, 간접 개입도 아니면, 우린 뭘로 본다? 직접 개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 3마다
직접 개입으로 본다라는 거 아시겠죠? 체크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시죠.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자, 첫 번째 지역지구제 이 조세 간 은행 직 분상제 직 가공시에도 간 DTI 간 공인개발 직 수용 직 금 간 선매 직 양도제 이 되시죠? 뭐다? 직접 개입에 속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네요. 몇 개? 5개.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 됐죠? 그래서 뭐라고? 공영개발, 토지수용, 토지은행제, 분상제, 선매제도. 여기 뭐다? 5개가 어디에 해당한다?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됐죠? 자, 5번이 몇 번? 3번. 5개였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오시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하나만 체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자, 간접계획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 쓸게요. 임대상한제, 직, 보유세, 간, 담보대출, 간. 됐죠? 담보대출 규제마다 간, 거래, 허가제, 이, 거래세, 간. 맞죠? 이렇게 안 찍으시고. 거래세마다 간접계획. 맞죠? 조세니까. 부담금제, 간, 거래세, 간, 가격유지도, 행정지원 간. 다음에 번, 3번 끝. 지역지구제, 이용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용규제, 가격유지도, 간, 보유세, 간, 제한세 같으니까, 개발부담금, 간, 지역지구제, 이. 그래서 보다 간접개입으로만 골라라고 나온 것보다 답은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하나 체크해주세요. 꽤나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동그라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잘라주시고 용도 지역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쓰세요. 도, 관, 농,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 지역에서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주, 상, 공, 녹이 있다. 맞죠? 주상, 공, 녹이 있다. 뭐다? 녹지, 지역이니까. 아시겠죠? 하나 체크해주세요. 농림지역 X마다 녹지 지역. 됐죠?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 가공시도마다 간접 2개 체크. 아시겠죠? 법령상 개발 부담금제가 언제? 1990년. 정원주 부담금제 언제? 2006년. 아까 똑같죠? 거래허가제랑 똑같습니다. 먼저 도입되었다. 맞네요. 다음에 번? 3번. 하나 체크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좀 깜짝 문제인 거지. 아시겠죠? 자, PIR 아까 했죠? 값이 클수록 주택 구매가 어렵다는 의미다. 왜요? 집값이 더 비싸니까요. 아시겠죠? 하나 체크해주시고. 5번입니다. 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등기법이 아니라 뭐다?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등기법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등기법률이다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 실권리자. 실명제니까 뭐다? 실권리자. 요거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명제니까 뭐다? 실권리자. 요거 나오라고. 아시겠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8번 넘어오시죠.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옳게 연결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맞죠?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따라주시고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자르세요. 국가나 지자체 혹은 LH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협의 매수할 수 있다. 요게 뭐다? 선매제도. 아시겠죠? 요거 반대 협의 매수예요. 시험에 맨날 뭐라고 하냐? 강제 수용이라 나와요. 아시겠죠? 협의 매수다. 강제 수용 X. 아시겠죠? 기획마다 선매제도가 되겠고요.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써주세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 나왔네. 전후. 맞죠? 택지가 개발되기 전 면적, 이용도 등을 뭐다?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뭐다? 돌려준다라는 거.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옆에 쓰세요. 신개발 방식으로서 우리 뭐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또 얘기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말고 선매와 환지. 다음에 번 1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하나 봐주세요. 8번 다음에 번 1번이었습니다. 자, 9번 넘어오시죠. 토지 은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뭐다?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번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푸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토지 비축제도 왜 합니까?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뭐라고?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뭐다?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사실상 보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뭐다? 무분별하게 막 개간을 하거나 이런 스프롤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투기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아시겠죠? 토지은행제도는 뭐다? 미리 사전에 사두는 거니까는 뭐다? 양도의사 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따르시고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뭐다? 수용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에 침해한 정도가 뭐다? 작다. 왜? 미리 사두는 거니까는. 수용은 뭐예요? 강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지. 아시겠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9번 다음에 번 1번이었습니다. 하나 체크해 주고요. 자, 10번 넘어오시죠. 10번. 자,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자, 개발 부담금 제도 체크. 개발 부담금 체크. 자, 요거 뭐냐?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자, 보세요. 개발이익의 일정액마다 환수하는 제도이다.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 체크해주세요. 자, 용도 지역 지구제 따라주시고 는 뭐라고? 토지 이용 계획 요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수단? 법적 수단. 그래서 뭐라고? 지역 지구제는 이용 규제에 해당하는 거지. 뭐와 함께? 개발권, 양도제, 각종 인허가제와 함께 무엇은? 토지 이용 규제는 뭐다? 지역 지구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3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됐죠? 어디에서?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서울에서 용적 이양제, 뭐라고? 용적 이양제라는 이름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X, 우리나라 시행 X,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개별 공시가는 개별이지, 개별. 개별은 누가? 시군구가. 개별은 누가? 시군구가. 다음 몇 번? 4번이요. 토지비축제도 혹은 토지은행제도는 뭐다?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라는 거 됐죠? 10번 다음에 번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작년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따라주시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다?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한번 체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갑자기 뭐다? 개발 제한 구역을 묶거나 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지. 보안상 이유 같은 것들로. 맞죠? 2번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뭐다?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야, 여기 뭐다? 제한할게요. 뭘로? 개발 제한구역으로. 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시겠죠? 여기 하는 거지. 사유재산가 뭐다? 부정한 게 아니죠. 사유재산가 뭐다? 인정하되. 뭐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몇 번? 3번. 지가의 폭등과 개발이익의 환수의 미비로 인한 토지 투기를 근절. 무슨 개념? 공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발 부담금 나왔네. 개발 부담금제는 맞죠?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11번 다음에 번 3번이었습니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되셨죠? 자, 외부 효과와 지역 지구제입니다. 얘도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네요.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외부 효과는 뭐라고?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 봐보세요. 외부 효과란 맞죠? 한 사람의 행위가 뭐다? 아무런 보상 없이 어디냐? 보상 없이 뭐다? 일반적으로 피해나 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설명이 잘못된 거야. 자, 잠깐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시작합시다. 자, 외부 효과라 뭐다? 한 사람이가 제3자에게 아무런 뭐 없이 보상이나 대가 없이 뭐다? 피해나 이익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됐죠. 지급된 보상 X, 지급되지 않은 보상. 됐죠. 지급된 보상 X.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정의해볼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있으면 좋겠네. Please in my front yard마다 P. Please. 됐죠.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부의 효과. 마다 배출권 거래제도. 무슨 말이냐면 요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야, 나라마다 각각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뭐다 한계가 있는데 혹시나 그게 뭐다 나는 많이 배출하고 싶다 그러면 딴 나라에서 사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뭐다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거. 정의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좋은 거죠. 장려해야지. 뭐다? 보조금 지급이 있다는 거. 됐죠? 공장이 설립된 인근의 지역에서는 따라주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하여 뭐다? 부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됐죠? 1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넘어오시죠. 2번입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통하기 외통해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가 뭐다? 제3자에게. 신경 뭐다?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는 거 아시겠죠?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잘라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까지. 아시겠죠? 부의 효과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죠?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뭐다? 외부 불경제. 외부 뭐다? 불경제. 아시겠죠? 정외부 효과는 소비에 있어서 소비 동그라미. 소비에 있어서 뭐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네요. 정외부 효과. 다음 몇 번? 3번 끝. 됐죠? 보조금이나 조세에 경감해주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정의해볼까? 됐죠?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뭐다? 과소 생산한다. 뭐다? 부유해볼까는 과소, 과대 생산한다. 시장에 맡겨두면 나쁜 거는 뭐다? 많이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죠? 2번 다음에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하나 체크해주세요. 자, 넘어봅시다. 자, 이제 요 지문이 좋은 지문이지.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의도되지 않은 결과 맞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제 이해되시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재화는 잘라주시고 초과하는 자 여기 잘라주세요. 초과하는 자는 뭐다? 과대 생산되면 뭐다? 부의 외부 효과 맞죠? 잘라주세요. 두 번째,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 재화. 이게 크죠? 개인이 돈 많이 든다고 소리가 되겠네요. 뭐가 된다? 과소 생산된다. 이게 뭐다? 정의 외부 효과. 맞네요. 다음에 번? 2번 끝. 됐죠. 이거 안 체크해주세요. 자, 사적 편익이 크다. 그럼 개인이 혼자 이익 많이 누리는 거네요. 그러면요, 사회적으로는요, 안 좋겠지. 뭐다? 부의 외부 효과. 체크. 반면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적으로 돈 많이 든다고. 맞죠? 뭐가? 과소 생산된다. 맞죠? 왜? 개인이 혼자 돈을 들 리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됐죠? 새로 조성된 공원이 좋습니다. 공원 동그라미. 쾌적하네요. 정의 외부 효과. 좋습니까? 네, 좋네요. 공원 주변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됩니까? 증가시키겠죠. 수요 증가.
곡선 어디로? 곡선 우측 이동. 좌측 X 어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됐죠? 부의 외부효과. 좋은 거, 나쁜 거. 정부에서 규제하겠지. 맞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왜? 공급이 부족하니까. 거래량마다 감소하게 되겠지. 됐죠? 이거 하나 체크. 지역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문제 해결성이 될 수 있다. 요거 해결하는 거지. 됐죠? 3번 다음에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4번 넘어오시죠.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넘어갔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러 가 봅시다. 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사적 비용이 적게 든다. 사적 비용이 많이 든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됐죠? 요 두 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외부 효과는 뭐라고? 사적 비용이 많이 든다.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 정외부 효과는 뭐다? 정외부 효과는 뭐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됐죠? 정외부 효과는 적게 만들어진다. 요거 바꾸셔야 됩니다. 됐죠? 정외부 효과는 있으면 좋겠네요. Please in my front yard. 그래서 뭐다? 다 바뀌셔야 되는데 답은 몇 번? 4번이에요. 정외부 효과. 수요가 증가하죠? 좋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증가합니다. 왜? 수요가 증가하니까는 증가. 반면에 부의 외부 효과는 있으면 좋다 싫다? 싫다. 공급이 감소되니까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감소니까 양은 감소. 동그라미 이렇게 같이. 아시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요거 헷갈리셨던 분들은 요거 별표하시고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5번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좋네요. 됐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쪽 오세요. 요걸 외워야 돼. 요걸 외워야 돼. 자, 공법적인 내용이지만 요걸 한번 발표합시다. 발표. 자, 주거지역의 세 가지예요. 주거의 세 가지. 우리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은 뭐가 있죠? 용도지역은 적어봐. 용도지역 네 가지. 주거, 도관농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맞죠? 그 중에서 뭐가 있다?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 네 가지 있죠? 이 중에서 뭐가 있다? 주거지역. 뭐다? 전용. 전용 주거지역. 두 번째보다 일반 주거지역. 마지막 뭐다? 준 주거지역. 요거 세 가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어보세요. 자,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양호한. 맞죠? 전용이니까. 뭐라고? 전용이니까. 용이니까. 뭐다? 양호한. 요걸 일으키라고. 야, 너 일어나! 이렇게. 야, 너 일어나! 양호한. 이렇게. 요게 되게 쉽다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 그냥 강제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최대한 안에 있는 글자에서 힌트를 뽑아와야 돼. 전용이니까 뭐다? 일어나! 양호한. 아시겠죠? 뭐다? 비탄력적으로 일어나!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비탄력. 됐죠? 양호한. 그럼 양자택일이네. 양자택일 1종이거나 2종이거나. 맞죠? 1종은 뭐다? 단독. 2종은 뭐다? 공동. 됐죠? 이것도 쉽잖아. 얼마나 쉬워. 1번은 편리한. 맞죠? 요건 시리 3개예요. 하나, 둘, 셋. 하나는 뭐다? 저층. 2종은 뭐다? 중층. 3층은 뭐다? 중고층. 준주거는 뭐다?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플러스한 거. 아시겠죠?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자, 단독이네. 뭐라고? 일단 뭡니까? 일반이 아니라 뭐다? 전용이 되겠지. 몇 종?
일종 전용이 되겠죠. 하나만 체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마다 단독주택 중심. 됐죠? 다음에 번 2번. 됐죠? 사적 지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뭡니까? 이용 규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용도 지역은 중복될 수 없고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따르시고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따르시고 도관농자로 구분한다. 용도 지역 몇 가지? 도관농자였습니다. 5번 다음에 번 2번이었습니다. 아시죠? 자, 6번 넘읍시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현재 지원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골라라고 나왔습니다. 용도 지역. 도관농자잖아. 도관농자. 맞죠? 도관농자. 맞죠? 그래서 뭐다?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뭐다? 주, 상, 공, 녹. 맞죠? 준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준주지역 있습니까? 네. 준공업지역 있습니까? 네. 준농림지역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마다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하나만 체크. 됐죠? 자, 7번 넘어오시죠.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용도 지구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결과만 체크합시다. 공공복리 증진 도모 하나 체크합시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 지구가 아니마다 용도 지역이 되겠지. 됐죠?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대 장소마다 일부에 대하여. 아시겠죠? 2종 전용 나왔네. 2종입니다. 2종. 전용이니까는 양호한. 2종이니까마다 단독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이 되겠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쉬운데. 됐죠? 도시군 뭐다? 관리계획이 아니라 뭐다? 장기발전.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다?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아시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장기발전 방향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 체크하시고. 기본 요금구조와 장기발전을 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도시군 이것도 체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된다는 거. 두 가지예요. 맞다? 위에가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 그보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써먹어라 하나. 아시겠죠? 원하는 별표. 됐죠? 다음에 번 5번.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되겠습니다. 다음에 번 5번이었습니다.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정책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공법적인 내용이 좀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쯤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오셔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공공복리 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용도 지역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에 번 1번 끝. 좋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나왔잖아.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X마다 지역, 지역이 아니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지.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마다 일부에 대하여 아시겠죠?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주고 또 나왔네. 선매 맞죠? 선매 자격마다 강제 수용 X 뭡니까? 협의 매수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시겠죠?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나왔네. 미개발 토지를 마다 이용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잘하시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요게 뭐다? 환지 방식이 되겠지. 아시겠죠? 자, 개발이익 환수제 체크. 개발이익 환수제에서 개발 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분 X마다 정상지가 상승분. 됐죠? 정상지가 상승분 8번 다음에 번 1번이었습니다. 9번 넘으시죠.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국장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하고요. X 뭐 하는 겁니까? 개발 제한구역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혹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집값 계획이 올라가거나 혹은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이게 뭐합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 이것도 바뀌었죠.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고 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개발이 환수지에서 개발 이익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 집값 상승률을 초과하여 사업 시행자나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들어가는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는 거. 오케이. 다음에 번 3번 되겠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에 대한 법령에 따라 따라주고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일 X 뭐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계획구역 안에 택지 하나요. 뭐다?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잘라주시고 맞죠? 택지 초과 택지 소유 상한제죠. 한다 하지 않는다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 하고 있지 않는 제도니까 아시겠죠? 다음에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여기 나면 별표. 아까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 자, 나봅시다. 10번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요거 올해 감정평가 기출 문제. 아시겠죠? 용도 지역 지구제는 뭡니까? 이용 규제. 빗주전보다 직접, 간접은 X. 됐죠? 지가 공시제. 뭐라고? 지가 공시 넘으시고 지가 공시제는 언제? 89년도. 맞죠? 지가 공시제는 뭐다? 실거래가보다 도입 순서가 더 빠르다라는 거. 오케이, 맞습니다. 주거급여제도와 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다. 좋습니다. 하나 체크하시고 실거래 신고는 언제? 2006년. 이거보다 1989년. 아시겠죠? 89년. 1989년. 아시겠죠? 두 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가 공시는 실거래가보다 더 빠르다. 됐죠? 두 개 체크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와 외부 효과는 시장시표 요인이 맞고 긍정적 외부 효과도 시장시표 요인이다. 재건축 부담금제는 종료 시점에서의 개시점과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서 부과율을 산정한다. 자, 이쪽 없어요.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에서 주택가액에서 개시점에서의 주택가액과 뭐다? 부과기간의 개시점, 부과지역 주택 사이에 잘라주시고 뭐다? 정상 주택가격의 상승분의 총액,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그래서 뭐라고? 정상지가 상승분 총액, 그리고 뭐다?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다가 부과하는 겁니다. 하나만 체크합시다. 아시겠죠? 요즘 이게 또 문제가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뭐다?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아시겠죠? 틀린 지문. 하나 체크해주세요. 재건축 부담금제는 종료 끝났을 때 집값에서 뭐다? 개시점의 주택가액과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점 사이에서 뭐다? 정상지가 상승분의 총액. 아시겠죠? 정상지가 상승 총액. 그리고 뭐다?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다가 부과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가액과 개발비용 X.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몇 개? 2개. 다음에 번? 3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10번 다음에 번? 3번. 2개였습니다. 2번과 3번이 맞다는 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되셨죠? 하나 체크해주시고. 자, 11번 넘어오시죠.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역에 속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뭐다? 주상 공록되겠네. 됐죠? 뭐다?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준상업지역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준상업지역 없습니다.
요거보다 중, 일, 유, 근. 상업지역은 준상업지역 없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니까 아시겠죠? 없습니다. 중공업지역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용, 일반, 준이니까 요거 있습니다. 아시겠죠? 녹지지역은 있고요. 중공업지역도 있고요. 자동양보지역 포함되지 않고요. 농림지역도 없고요. 뭐다? 준주거지역은 있습니다. 맞죠? 전용, 일반, 준이니까. 됐죠? 기역, 이은, 비읍. 몇 번? 3개, 2번 되겠습니다. 하나 지켜주시고요. 자, 10 몇 번? 2번 넘어오시죠.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와 근거법률 연결이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거래허가제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오케이. 답은 1번이었습니다. 좋네요. 자, 2번부터 여기 보시죠. 자, 거민계약세제는 특별조치법 체크. 토지있는 제도마다 공공토지비축, 토지비축. 개발분담금제는 이익환수. 아까 얘기했죠? 돈상제는 주택법. 4개 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깜짝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죄송한데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씀 좀 드립니다. 됐죠? 자, 요거 한번 보시고 실관리자 명의는 아까 했죠? 실명제. 됐죠? 소득세는 투기지역. 지역세. 세금 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뭐 본상제는 주택법.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마다 재건축만 나와라라는 거. 재개발 X. 재개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재건축마다 재건축만. 됐죠? 이렇게 하세요. 12번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나왔네.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습니다. 뭐다? 투기과열지구 뭐다? 무슨 법? 주택법. 분상제도 뭐다? 주택법. 맞죠? 거래허가제는 뭐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죠? 조정대상 지역, 이건 뭐다? 역시 주택법. 주택법도 꼭 나올 것 같아. 내용이 많아. 토지비축마다 공공토지비축. 됐죠?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나왔을 때 그냥 좀, 뭐랄까, 좀 가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 아시겠죠? 그것만 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기까지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14번 문제, 다시 1번이죠. 주택정책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